자, 지금 시간이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3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야간 선물 3.3포 내렸습니다. 3.3포. 월봉은 말씀드린 대로 이틀 동안에 322.66 위에서 끝나는지 아래에서 끝나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월봉은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없고 3.3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3을 빼면 6이고 313.64가 됩니다. 313.64 이렇게. 자, 아래가 열렸죠? 예, 아래가 열렸어요. 그냥 흘러내려도 상관없어요. 없습니다. 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상단선의 위치는 T3이니까 318.44? 예? 318.44. 318.44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고, 아래는 없어요. 그냥 흘러내려도 돼요. 지금 보이는 거는 309대도 보여요. T5, 309.31? 예. 그 이야기는 주봉은 이제 흘러내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반등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반등할 수는 있지만 반등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요. 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가를 넘지 못하면 303.10이 목표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고가를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예? 고가 투자 심의도가 여기는 고가가 지금 보시면 여기도 고가를 안 넘었어요. 고가를 계속 낮추고 있기 때문에 고가를 낮추게 되면 303.10이 타겟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타겟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이번 주 고가 못 넘으면 303.10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주봉상 저가 깨졌으니까 매수는 못하죠. 자, 완전히 볼벤을 벗어났죠. 네? 볼벤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격을 해소하려면 315.47? 예, 여기까지는 올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개파락이 나와도 매도는 못하는 거죠. 예, 지금 상태의 흐름으로 봐서는 개파락이 나오지만 오히려 반등하기 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려갈 생각이 있으면 먼저 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적어도 315.47까지는 올라야 그 다음에 내리든 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격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주봉은 내려가기에 참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봉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에서 벗어났으니까 이 상태에서 내리려면 엄청나게 크게 내리든가 반대로 아예 심하게 내리는 거예요. 심하게 내리면 315.47에 있는 하단선이 와서 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아예 심하게 내리든가 심하게 내릴 생각 없으면 315.47까지는 일단 회귀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매도자는 사실 할 게 없어요. 매수자만 판단을 해야죠. 매수자만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포기를 할 거냐, 이것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매도자는 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매도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자가 노려볼 만한 자리는 없다. 매도자는 오르나 내리나 관망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 월봉 종가 하락. 결국에는 다음 주 화요일이 2월 말일인데 2월 말일까지 종가가 하락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3.3포가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3%를 내린 다음에 화요일까지 지난달 종가를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 종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가는 계속 하락에 유리한 흐름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주봉 314.40. 여기가 아니군요. 주봉이죠. 314.40.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투자 심리도 상으로는 304.40이 이제 목표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봉을 보고는 매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저가 깨졌고 하단선이 누워버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아래로 가기 유리한 차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면 이봉 보고는 매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상단선의 위치는 T3이니까 318.68 여기까지는 이제 반등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318.68까지 가는 거는 결국엔 322.66을 못 가는 거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도 못 가고, 예, 선물도 결국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 이번 달 종가가 322.66 코스피 200 지수로, 예, 그 위에서 마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되드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연쇄 반응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코스피 200 지수가 후행 스팬이 코스피 200 지수에서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되드내면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도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되드내야 되는데 위치로 보면 2350위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결국에 이제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주봉 보고는 저는 그래서 매수 추천은 절대 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결국 남은 건 뭐다? 일봉의 낙폭과대, 이격이 벌어진 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올라서 해소할 거냐, 내려서 해소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인 거예요. 여기도 여기까지는 315.86 여기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부근까지 끌어올려요. 315.86까지는 안 끌어올리고 근처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밑으로 눌러요. 예? 밑으로 누르면 이제 그 고가의 볼린저 밴드 20하단선이 와서 붙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예 확 내려가지고, 예, 붙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매도는 못 들어가요. 이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상 윗꼬리는 나올 것으로 보여요. 예? 일봉의 상태로만 본다면, 예, 윗꼬리는 나올 거다. 근데 이제 윗꼬리가 나온 상태에서 밑으로 갈 거냐 아니면 버틸 거냐, 그거는 이제 그 월요일날 자금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 이격을 해소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행위는 나올 거다. 완전히 해소할 거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소한 다음에 내려가지고 붙일 거냐는 월요일날 당시 상황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윗꼬리가 그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만들어놨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200 지수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예, 상단선을 저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는 322.66 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올라간다고 해도 전봉 종가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전봉 고가를 넘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봉 고가를 넘지 않는다라는 건 고가 투자 심리도가 최저치를 계속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303.10으로 가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락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수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
매도자는 이번 주 고가가 넘지 않으면 계속 매도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신규로 매도를 들어가겠다? 이건 제 입장에서는 권유하기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일단 거래량이 늘었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지난주에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매도자에게 유리하고 다음 주에는 3월 1일이 휴일이잖아요. 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래일이라 어쩌면 이제 거래량이 감소할 확률이 높고 반대로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3월 두 번째 주는 거래량이 증가하겠죠. 다음 주가 사거래일이고 그 다음 주는 5거래일이니까요. 다음 달도 아마 3월 달에 거래일 수가 20일로 알고 있거든요. 20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3일절 빼면 더 있나 본데요? 20일이 아닌가 보다. 22일인가 봐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2일이에요) 예? 22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에 월봉이 거래량이 늘 거예요. 지금 뭐 96%대이기 때문에 뭐 거의 100% 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음 달도 거래량이 늘 거예요. 예? 그러니까 2월 달도 거래량이 늘고 3월 달도 거래량이 늘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흐름은 상승 쪽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세요. 자, 여기 다 설명드렸습니다. 303.10이 목표가가 된다.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피 200 지수에서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종가가 하락하면, 그러니까 322.66을 가지 못한다라는 건 이제 일목의 개념이고, 지난달 종가보다 낮은 위치에서 마감한다. 라고 보세요. 그럼 지난달 종가보다 낮은 위치에서 마감하게 되면 종가 투자 심리도가 횡보하죠.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횡보. 자, 다음 달이 됐을 때, 3월 달이 됐을 때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또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네, 이건 제 기준이에요. 22일이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횡보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번 달에 횡보하고 다음 달에 횡보하면 그 후 2달 동안은 하락할 수가 없고, 하락이 안 돼요. 그리고 하락할 수 있는 달은 그러면 여기가 2월, 3월, 4월, 5월, 6월밖에 없거든요. 7, 8, 8월 달까지도 하락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거래량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거래량이 이렇게 옆으로 갈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3월달도 옆으로 갈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22거래일이니까 22거래일이니까 물리적으로 이 일이 증가해요. 예. 근데 이번 달에는 사실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조금씩 나와서 한 5% 정도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1월 대비해서. 근데 3월달에 거래량이 늘면 그 다음에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 2, 3, 4, 5는 4월에서 5월은 거래량 투자 심도가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구조로 봤을 때 거래량 투자 심도는 계속 위로 가는 흐름이고 여기서 그 종가 투자 심리도든 뭐 저가 투자 심리도든 고가 투자 심리도든 오른다고 해도 이게 완벽하게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맨 밑으로 만들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죠. 거래량이 계속 맨 위에 머문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매수 구조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거래량 증가는 상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으로 종가마저 하락한다. 그러면 데미지가 커요. 예? 지금 상태에서 종가가 하락하는 건 상당한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꼭 감안해서 보세요. 예. 종가는 하락하면 안 돼요. 상방을 보는 분들에게는 종가가 상승하는 게 좋지 하락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고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가가 하락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자, 나머지 이틀 동안 잘 확인을 해보세요. 주봉은 아래쪽으로 열려 있다. 월요일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예. 그 다음에 화요일이 이번 달 말이는데 종가가 322.66 위로 가는지 마는지 이건 일목의 개념이고, 지난달 종가 대비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 투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체크해서 보세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